네, 오늘 전주 MBC 일요일 여성시대 4부입니다. 핵인싸로 돌아왔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는 인문학 사사건건 네. 핵인싸. 주목해야 할 단어 하나를 놓고 다양한 시각으로 들여다볼게요. 오늘은 하나의 핵인싸를 준비하셨는데 교수님, 오늘의 핵인싸는 뭐예요? 예,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선거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뉴스에서 이제 뭐 TV 미디어에서는 많이 나온 단어는 아닌데 이렇게 신문에서 보니까 뭐 이런 논쟁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모르고 들으면 특히 이런 단어를 인문학적으로 설명을 해 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또 이제 끝까지 듣고 나시면 그래서 이걸 선정했구나 할 만한 단어입니다. 뭐예요? 하나의 힌트를 드리면 우리 혜정 누나께서 만약에 그냥 저하고 여성시대를 안 하고 네. 잠깐만 두 분이 이렇게 자꾸 누나 이러지 안 하시면 안 돼요? 질투나. 하지 마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예. 혜정 씨, 홍혜정 씨. 누나가 편한데.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해보세요. 네.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어느 네. 날 딱 왔는데 몰랐다. 그러면 처음 뵙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할까요? 아이들 글쎄. 그러니까 하나의 힌트를 드리면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툭 튀어나온 것 같아요. 갑툭튀는 아니고 네. 뭐라고 하죠? 듣보잡이라고 하죠. 맞아요. 저 처음에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한다고요? 예, 듣보잡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듣보잡이라는 단어를 아는데 예. 아이들이 아이들은 하죠. 애들이 쓰던 말이에요. 애들이 쓰는 말이에요. 네. 애들이 쓰는 말인데 이제 다음 카페 홀로건 카페에서 진보소녀라는 친구가 처음에 썼는데 사전에 등재가 되지 않았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요즘 국회의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이런 듣보잡이 이런 용어들이 실제로 쓰이기도 하고 기사에 이제 저널리즘적인 글쓰기에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많이들 나오죠. 예, 여기저기서. 따옴표까지 쳐가지고.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인문학적으로 해드리면 좀 이제 관점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좋아요. 예. 듣보잡. 근데 사실 기분 좋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아닐 수 예.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시간이 사실은 그걸 깨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네. 누가? 제가 깨줘야죠. 엄마가. 예, 엄마가. 네. 언어의 마술사가 예. 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우선은 이제 한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한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문학가이자 사상가인데 횡린해라는 아주 재미난 글을 씁니다.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꼭 읽어보라고 이렇게 추천하는 글인데 고문진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문진보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 횡린해라는 말은 기억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횡린해. 예, 그런 글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이제 기린으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어느 시대에 기린이 나오면 반드시 성인이 그걸 알아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유가 왜 횡린해를 얘기했냐면 세상 사람들이 왜 나를 몰라주지? 나는 기린인데. 근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성인이 없구나. 나를 몰라주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기린이라는 게 동물이 아니라 그 기린아 할 때 기린을 말씀하시는 예, 근데 거죠? 여기에서 네. 기린은 또 참고할 만한 게 우리가 아프리카 뭐 긴 동물 있잖아요. 그 기린이 아니에요. 그렇죠. 상상 속의 동물인데 뭐 늑대, 개, 사슴 막 섞여 있는 그런 동물이에요. 상상 속의 동물이고 그리고 기가 수컷이고 린이 이제 암컷이에요. 그래서 기린입니다. 그 무슨 의미예요? 수컷 아까 암컷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예, 같이 섞여 있죠. 그래서 섞여 있는데 근데 우리 지역에도 이 용어를 쓰는 데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기린을 쓰는 곳이 있다고요? 기린봉. 예. 맞아요? 지금 우리 이제 혜정 누나라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니 하세요. 아니 알았어. 네. 혜정 누나랑 예전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둘이 거기런 데도 갔어요? 이충훈 아나운서도 예, 있었어요. 같이 갔었어요. 예. 그때 이제 제가 그림 전시회 하셔가지고 네. 같이 한번 가셨었는데 네. 거기가 이제 카페 기린 투어리잖아요. 네. 그때 기린입니다. 저는 전주에 처음 살기 시작하면서 예. 무슨 뭐 할 때마다 기린을 붙인 뭐 모임이라든지 예, 지명이라든지 있길래 음. 왜 그 동물을 그렇게 갖다 붙일까 궁금했었는데 이제 풀렸네요. 예. 근데 이 기린은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사는 기린하고 좀 다르게 살아있는 풀 이런 거 밟지를 않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신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약간 용하고 느낌이 예. 비슷한 그런 느낌. 예,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장이 명마를 알아보듯이 네. 성인이 있는 그 해에는 반드시 그 동물을 알아보게 되는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노나라 시절에 딱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481년에 한 분이 그걸 알아봐요. 누구예요? 누가 알아봤을까요?
노나라 시대에 하면 누가 살았더라. 아주 다 아실 텐데. 노나라 노나라 그거 아니에요? 예, 노나라 시절 때 노나라 서쪽에 네. 이상한 이름 모를 동물이 잡혔다는 소문이 싹 난 거예요. 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그 나라 노나라 때 유명한 학자가 있는 게 그게 공자님이에요. 아. 그리고 공자님도 궁금하잖아요. 네. 누가 뭐 이름 없는 동물이 그렇지. 나타났다 이렇게 하니까 공자님도 궁금하니까 가본 거죠. 이렇게 싹 가본 거예요. 딱 보자마자 네가 기린이구나를 알아본 거죠. 아, 그래요? 예, 네가 기린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영 씨한테 누군가 와서 어떤 동물이 잡혔대. 끼루라는 동물을 알아? 그러면 끼루가 뭐야? 이런 거잖아요. 뭐 알도 뭐 이렇잖아요. 근데 보자마자 네가 기린이구나를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성인인 거죠. 예, 물론 아니, 그때 당시 무슨 인터넷이 있는 것도 예, 아니고 그렇죠. 서칭한 책이 것도 이렇게 아닐 많은 텐데. 것도 아니고 알아볼 수가 있다니. 예. 근데 이 공자님이 가서 그걸 딱 보자마자 엄청 슬퍼 울어요. 왜요? 이렇게 이제 그때가 이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혼란한 시대에 이렇게 신령한 동물이 나왔으니, 그러니까 좋은 시대에 태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네가 태어났구나 하면서 너무 슬퍼서 이제 우는 거예요, 공자님이.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린이 나타난 그 해가 이제 춘추라는 책인데요. 그게 마지막으로 노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알았던 거예요. 이 신령한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때에 네가 태어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한유는 뭔가 전조였어요. 예, 그렇죠. 네. 행린회에서 뭔 얘기냐면 나도 기린처럼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늘 듣부잡 소리만 듣는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겠지. 그게 꼭 이제 뭐 공자님이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에 태어났을 때 나를 알아봐 준다라는 건 너무 진짜 소중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그죠?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또 이 총선을 하잖아요. 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나 듣보잡이야?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지? 알아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기린 같은 거예요. 근데 신령해야 되잖아요. 그 기린들은. 어떤 분이 됐던. 그래서 이제 그 카페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그렇게 쉽게 듣보잡이라는 용어로 쓰이게 된 거죠. 그 기린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인문학적인 단어를 요즘 말로 좀 속세의 말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게 쓰이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단어가 이 듣보잡이라는 신조어하고 만나면서 부정적으로 쓰이게 되는데 거기에서 듣보는 괜찮아요. 관용어구예요. 듣도 보도 못한. 그렇죠? 그래요. 예, 있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잡이 붙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 잡이 그래서 붙었어. 기분이 좋지 않은 거죠. 잡놈이라는 뜻이 붙어 있어서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 강의를 이렇게 하니까 한 동료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듣보잡 교수의 유튜브를 누가 보겠어? 그러니까 보고 싶은데요, 저는? 예,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네. 이거 괜찮은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랬냐면 새롭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맞아요. 그러면 이제 듣보라는 그 말, 듣보잡이라는 말을 좋은 말로 바꾸면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의 유튜브를 누가 보겠어요. 기린처럼 나타난 유튜버의 글을 누가 보겠어. 물론 잡놈이라는 개념은 빼고. 그렇죠. 흔히 말하는 신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그렇죠. 거기에 그 잡놈의 의미를 하나 더 추가를 한번 해보자면 잡. 일하고 있는 사람. 그렇죠. 듣보잡. 혜성처럼 네. 나타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유튜브를 누가 보겠어. 예. 이렇게 그렇죠. 봐야죠. 그래서 세상에 알고 보면 바꾼 사람들은 듣보잡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엔 미친 존재감으로 각인이 돼서 세상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2002년도 때 박지성이 그랬어요. 박지성 아무도 몰랐거든요. 몰랐어요. 맞아, 몰랐어. 뭐 저런 듣보잡 뭐 이렇게 해갖고 뭐 학연이네 지연이네 이런 얘기 나오고 막 네. 그랬는데 프랑스전에서 그 선발 경기에서 골을 넣으니까 혜성처럼 그 듣보잡이 그렇게 바뀌게 됐죠. 1950년대 이유 없는 반항 하면 떠오르시는 배우 있잖아요. 제임스 딘. 제임스 딘도 듣보잡이었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리고 문단에서는 김동식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네. 회색인간이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은 그냥 등단을 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카페 있잖아요. 카페에 모 사이트에 하루에 하나씩 손바닥글 여편소설이라고 하는데 신문의 기사를 좀 각색해서 올립니다. 1년 동안 올렸는데 뭐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잖아요. 네. 근데 한 출판 기획자가 우연찮게 보게 된 거예요. 네. 재밌네. 너무 재밌는데? 해서 책을 한 권을 이렇게 냈으면 좋겠다고 출판 사장님한테 보내줬더니
너무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300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다 내자. 해가 6권을 동시에 내요. 그러니까 듣보잡 소설가죠. 그래서 냈는데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 듣보잡 소설가의 이야기를 딱 보고 영수증 릴레이가 펼쳐집니다. 영수증 릴레이.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얼굴책 해서 예, 나 샀다고. 그러면 또 따준 사람도 인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약 스타가 된 거죠. 듣보잡 소설가가. 앞으로 우리 할 일이 뭔가 보이지 않아요? 아니 근데 아까 그 듣보잡 얘기하실 때 예. 듣보잡 교수의 뭐 수업을 누가 듣겠어? 이렇게 예. 했는데 진짜 구독자가 뭐 그래. 지금 60명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깜짝 놀래게. 예. 야. 근데 그 유튜브 채널에서는 온라인 그 강의를 하시는 거죠, 학생들에게? 예.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방식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사람을 모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진영 씨다 그러면 진영 씨 모셔서 왜 아나운서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삶의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또 궁금하면 댓글을 남기잖아요. 네. 댓글 남기면 또 거기 대답도 해주고. 아하. 그래서 한 분씩 이렇게 만나가고 있어요, 그냥. 일반인들도 듣고 싶어 할 수업일 그래. 수도 있겠어요. 예. 그렇게 되겠다. 저 궁금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꼭 이렇게 책에 있는 이야기보다는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 듣는 이야기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제가 하는 건 뭐냐면 물론 다 제가 만나는 분들이 의미가 있고 좀 존재감이 있는 미친 존재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는 사실은 이제 듣보잡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태종, 세종 시대에 걸쳐서 있었던 장영실 같은 사람들. 네. 이게 듣보잡들이거든요. 근데 그 듣보잡을 태종, 이방원 그리고 세종 엄청 사랑했거든요. 네. 그리고 듣보잡들을 잘 키워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기존에 그 신하들은 반대했잖아요. 그렇죠. 듣보잡들 기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영실이 일종의 다문화 가정의 아이였잖아요. 네. 아이라고 하니까 그러네요. 한참 그 어른한테. 당시? 예, 그 당시 네. 아이였잖아요. 그런데 세종은 그걸 이해하고 자꾸 인정해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꾸 저 듣보잡을 무슨 그렇게 관직도 높게 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좀 뭐 역사는 슬프게 기록을 했죠. 장영실을. 네. 예, 그 세종의 가마를 잘못 아녀라고 하는데 그걸 잘못 만들어 가지고 곤장 100대를 이렇게 하는데 20대 빼줬죠. 세종대왕이. 그리고 이제 네. 예, 사랑하는 마음에 그리고 이제 복문에 버려지게 되는 뭐 그렇게 됐죠. 오늘 듣보자. 그러니까 저는 그 학교에서 이제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 예. 경제학적으로 제 생각에는 예. 이 사회는 항상 과도기라고 바라봐요. 저는. 맞아요. 왜냐하면 핸드폰 만드는 회사 한정되어 있죠. 그런데 애플이라는 곳이 애플이라는 듣보잡이 튀어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개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도기를 깨고 나오는 게 듣보잡이에요. 예, 지금 맞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정말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에이비스라는 예전에 렌터카 회사가 있었어요. 네. 우리 이제 개그 콘테스트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어떤 세상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진영 씨가 거기를 꼭 정확히 짚어주신 건데 에이비스는 딱 생각한 거예요. 꼭 1등을 해야 돼? 듣보잡이라는 존재 가치를 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2등입니다. 를 얘기했어요. 늘 듣보잡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한 줄을 더 붙였죠. 그래서 노력합니다. 야. 그래서 듣보잡들은 늘 노력하는. 그래서 결국 뭐 에이비스가 최고는 되진 못했어요. 네. 되진 못했지만 노력함으로 해서 그 존재감을 스스로 인정해가는. 그러니까 노력하는 자들이 듣보잡인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산업도 그렇죠. 누가 들어갈 꿈이나 꾸겠습니까? 예. 테슬라 나와서 그렇죠. 싹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과도기적인 항상 과도기다. 그걸 깨고 나오는 것이 듣보잡이다. 그렇죠. 고로 우리는 듣보잡이 되자. 이런 결론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 이야, 좋습니다. 기가 막히죠? 예. 사람도 누구도 다 진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뭐 빛을 내는가는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우리 이렇게 방송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일반 자기 각자의 위치에서 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만나서 시너지를 내고 하느냐에 따라서 맞아. 확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아이돌들도 보면 왜 어디서는 탈락했지만 여기서 정말 대성하는 스타들도 있고. 그래. 그러면 예. 근데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끼와 재능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또 필요하죠. 그게 예. 바로 저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 놀랐어요. 그 네. 듣보잡 할 때 네. 듣도 보도 못한 직업을 갖는 거. 이건 사실은 되게 놀라운 정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그냥 영어식의 발음의 의미 해석이 아니라 그래 저도 오면서 그랬거든요. 잡놈이라는 의미만 빼면 되겠지? 그걸 제가 듣보만 얘기해야지라고 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직업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했는데 제가 오늘 진영 씨한테 엄청나게 큰 걸 배우게 됩니다. 누가 네. 그랬다고요? 정진영 아나운서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좋냐? 좀 너무 유치했죠? 어허, 예. 듣보잡 우리 홍혜정 부장께서 그래요. 자 오늘 재밌네요. 또 재밌게 하는 시간 또 보내봤는데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